안녕하세요. 번역가 혜민입니다. 오늘은 책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 책 번역을 맡았을 때 만든 노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평범한 노트인데요. 제가 이 노트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첫 책 작업을 맡게 되었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한 권의 책을 번역을 해야 됐고 누가 중간에 체크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역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오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자의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왕이면 멋진 표현으로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담감을 조금 덜고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첫 작업을 맡은 책이 일반적인 쉬운 자기계발서가 아니었다는 것도 이 노트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작업한 책은 바로 이 책, 이방인 세계의 차별을 여행하다 라는 책인데요. 제목부터가 조금 심상치 않죠?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의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제목은 푸른 흙먼지이고요. 젊은 남녀를 태운 슈퍼커브 오토바이가 호안기엠 호수 주위를 몇 바퀴째 맴돌고 있다. 선선해진 밤 호숫가 벤치에 앉아있어도 소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단골 식당도 달달한 커피도 질리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목표를 잃어버렸다.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다시 베트남 하노이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소설 느낌도 나고 어떻게 보면 에세이 느낌도 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르포 기자가 전 세계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뒷표지를 보면 추천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잠깐 보자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죽음과 맞서 자신의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 전쟁 중인 바그다드에서 숨죽인 채 살아가는 여자 로마, 스페인 산악지대에서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카고 민족, 네팔 오지에서 매춘을 하는 불가촉민 소녀, 현실 속 이탈리아 마피아들의 허와실, 일본과 러시아가 갈라놓은 자신의 뿌리를 숨긴 채 살아가는 북방 소수 민족들, 스스로의 뿌리를 숨기며 사는 사람들의 슬픔,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차별의 현실이 이 책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처음 번역할 작품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의 번역을 맡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이었고, 아직까지도 번역한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작업 노트를 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낡았는데요. 자, 첫 부분에 이렇게 도서명과 출판사, 저자 등의 기본 정보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작업 스케줄을 장별로 자세히 적어놓고 이거를 스케줄대로 했는지를 체크를 했는데요. 이때는 처음 작업을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작업을 해야지 내가 마감에 맞출 수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초벌 번역을 마치고 1교, 2교, 3교를 한 다음에 최종 원고를 넘길 것인가를 자세히 적어놨고, 원래 스케줄보다 빡빡하게 잡아놨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작업을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빨리 진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놓자 해서 스케줄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아놓고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 번역의 난관 이렇게 해서 써놨는데요. 외국 사람 이름이 다수 등장하고 외국 지명이 다수 등장한다 라는 점을 이 책의 난관이라고 뽑아놨네요. 특히 5, 6장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고 써놓고 앞쪽 스케줄을 빨리 빼자 라고 써놨네요. 그리고 통일이 필요한 단어 같은 것도 피차별민, 불가촉민, 최하층민 어떤 걸로 통일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약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편집자님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장 앞부분에 장별 역자 코멘트를 넣자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역자주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역자주를 다 달아놨는데 그것도 책에 반영되어서 나왔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로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직역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뜻은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뒷골목이라고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빈민가라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 저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쓸 것인지 엄마, 아빠라고 쓸 것인지 보통은 한쪽으로 통일을 하는 편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빠랑 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거리감을 반영해서 아빠는 아버지로 하고 엄마는 엄마로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별로 열심히 노트를 정리하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통일이 필요한 단어, 인명, 지명 같은 것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적어놨고요. 나중에 이 노트를 보면서 지명과 인명을 통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명이라도 앞에 나오고 한참 뒤에 또 나오면 이 지명을 이렇게 썼던가 저렇게 썼던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노트를 펼쳐보면서 그 지명을 찾아서 지명과 인명을 통일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번역 노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조금 어려운 책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노트를 다시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번역 노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당시에 본인이 어떤 거를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띄어쓰기에 관한 정보나 뭐 용어에 관한 것들 그때그때 찾아봤던 것들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또 똑같은 게 나왔을 때 다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책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저의 번역 노트를 소개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